안녕하십니까.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 단체 협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장 인사경영 참가 및 고용 안정과 관련한 조항들입니다. 제52조에서 제68조까지는 조합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측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대규모 인원 감원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선택하여 인사고과 근무 평정 등으로 직원들의 퇴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성과주의 등이 강조되면서 개별 노동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승급, 승진, 상여금 등을 결정하는 노동조건 차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인사제도 자체가 경영권이라는 논리에 의해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지만 우리 노조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조치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들을 단체 협약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52조에 명시된 경영협의회를 구성, 설치하여 인사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조합에 보고하여 사측의 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60조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 전환, 징계, 해고 등을 협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조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2조와 73조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배치 전환부터 교대제 개선 등에 관한 문제까지 고용조정 문제는 조합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이기도 합니다.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둠으로써 구조조정부터 신규 채용, 적정 인력의 확보,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 일자리 확대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상시적 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고가 및 근무 평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의 제6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장은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제79조 재예방 의무부터 제96조 재해자의 추가 보상 및 원직 복직까지 우리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증진, 재해 예방을 위한 회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노사 공동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과 필요한 제도 마련의 근거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81조에서는 조합원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고 의결기구로서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제조업의 경우 상시 50인 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조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식행위가 아닌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제86조 및 제87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조합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진단 결과 비공개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변 검사에 의한 흡연자 색출 및 그에 따른 마이너스 고가 반영 등 건강진단을 빙자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는 산업재해와 산재보상 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보상 외에 추가로 회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 조합원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더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특히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조합원에게 징계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음에도 산재 신청조차 회사 눈치 보느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의 제7장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보장에 관한 조항입니다. 우리 회사에 여성 직원들이 과반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역시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0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여성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협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성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성불평등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생산 현장 내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남녀 간의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한 원칙들을 규정했습니다. 제103조에서는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미사용 보건휴가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당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의 제8장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였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복리후생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2조는 회사가 조합이 필요로 하면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조항입니다. 제114조 교육비 보조는 사회적으로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자금의 실지급액을 전액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유치원비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제116조는 회사는 조합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흡연 권리를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이에 맞게 필요한 시설 및 관련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의 행복 추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제117조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돕기 위하여 주택 융자금을 회사에서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기존의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던 주택 자금 융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118조는 삼성전자 분사 시 동일한 복리후생을 지킬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밀리넷, 세금 미지원 및 사내 등회품 구입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일한 복리후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19조 복지포인트는 동종업계를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제120조는 결혼 및 자녀 출산을 한 조합원이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기념품을 선택할 때 한정된 제품만 지원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원금으로 받고자 합니다. 제121조는 명절 배려금이 동종업계에 비해 낮고 일 8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 시간으로 산정하여 명절에 단 1시간이라도 근무했을 시에도 배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3조는 조합원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사내 주차장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회사에게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제125조는 회사는 조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소통 활성화 행사를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조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것과 같이 분기별 사회 및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제126조는 삼성전자 분사 시 동일한 복리후생을 지킬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단체보험 가입 형태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동일한 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30조는 조합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시에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경제 사정에 따라 입실 및 퇴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1조는 본 단체협약 복리후생에 없는 내용들도 취업규칙에 준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기존 복지를 없앨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8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